자, 지금부터 2단원인 이제 화학 반응의 규칙 중에 세 가지 법칙에 해당되는 내용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질량이 보존됨을 이해한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질량 보존 법칙입니다. 자, 물질의 상태나 모양이 변하긴 하지만 원자의 종류나 개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반응 전후의 질량이 같다라는 이 표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계속 말할 거예요.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반응 전후 질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마지막 종류와 개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 실험과 두 번째 실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앙금을 생성하느냐 기체를 발생시키느냐에 해당하는 차이였는데 이때 조금 강조했던 건 열린 공간, 닫힌 공간이라는 열린 개와 닫힌 개에 해당되는 내용을 잠깐 설명했어요. 발생한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간대요. 뚜껑을 열어놓으면. 그래서 질량이 감소합니다.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반응 전후의 질량이 동일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차이점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하지만 공통인 건 반응 전후의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이거를 꼭 알아두세요. 다음 장 볼게요. 이번엔 연소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 연소도 나무를 연소하느냐 금속, 구리를 연소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요. 여기서도 개에 해당되는 내용을 보도록 할 겁니다. 나무의 연소는 연소를 하고 나면 발생한 기체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처음에 갖고 있었던 질량보다 감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구리의 연소에서는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을 해서 산화구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처음보다 질량이 증가하게 돼요. 허나 닫힌 공간에서는 항상 질량이 일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기 때문이라고 하죠. 항상 똑같고요. 네 번째 쓰고 있어요. 종류와 개수. 화학변화와 물리변화에서 모두 성립을 합니다. 과학자는 라부아지에라는 과학자가 이야기를 했고요. 아래 문제에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는데 해당되는 건 3번과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법칙인 질량비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도록 할 건데요. 이때 법칙은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 나오는 용어는 화합물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하여 생성되는 물질을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는 어떤 한 가지의 화합물을 만들 때 원소들이 각각 결합하는 질량비가 있다라고 배우게 될 겁니다. 1번 수소와 산소 반응에서 질량비.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키게 되면 수소와 산소가 일정한 질량비로 반응하게 되어서 물을 이루게 됩니다. 볼게요. 그래프를 보게 되면 X축에는 수소의 질량, Y축에는 물의 질량이네요. 우리가 수소와 산소가 만나 물이 만들어진다고 하잖아요. 수소가 만약 0.2에 해당하는 걸 반응을 했을 때 물은 1.8g이 만들어진대요. 그럼 결합한 산소의 양은 1.6g이 되겠죠. 비례식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약분하면 1대 8대 9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구리와 산소의 반응에서 질량비. 이건 역시 그래프를 먼저 해석을 하면 되는데 구리가 여기 보면 완성된 그래프에서는 구리의 질량이 2g일 때 산화구리의 질량이 산소의 질량이 0.5g이 결합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산화구리는 2.5g이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프를 해석할 때 완벽하게 여기는 이 점을 지나고 있는 걸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자세하게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봐야 돼요. 비례식이기 때문에 약분하면 4대 1대 5가 됩니다. 웬만해서는 원자 번호에 해당하는 2배가 맞으나 우리가 특히 알아야 될 거, 수소는 질량비가 1이고 구리는 29번이긴 하지만 질량비는 64라는 점을 꼭 알고 있으세요. 자, 아래 문제 3개를 보게 되면 1번 산화마그네슘을 이루는 마그네슘과 산소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합니다. 물 27g을 얻기 위해서 산소의 질량은 24g이라고 했네요. 수소와 산소가 만나 물이 만들어질 때 1대 8대 9라고 했어요. 물이 27g이라고 했고 그러면 9에 해당하는 비율이 27이기 때문에 8에 해당하는 비율은 24가 맞습니다. 다음 문제. 구리 8g을 연소시키면 구리가 8g을 연소시키면 산화구리는 얘네 둘이 합이니까 산소는 2g을 썼겠네요. 따라서 10g 맞습니다. 다음 세 번째 법칙이 아니라 아직 두 번째 법칙이네요. 일정 성분비 법칙은 프루스트라는 과학자가 이야기를 했고요. 성분 원소의 질량비가 항상 일정하고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자들의 개수비가 일정하기 때문입니다. 자, 일정 성분비 법칙과 모형이라고 나타나 있는데 이때 나와 있는 수소는 1번이었고 탄소는 6번, 질소는 7번, 산소는 8번, 구리는 29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산화탄소 분자를 구성하는 성분 원소는 탄소랑 산소가 맞습니다. 여기 탄소, 산소 여기 있고요. 이산화탄소 분자를 구성하는 탄소 원자의 개수는 1개, 산소 원자는 2개 있으니까 개수비가 1대2가 되겠죠. 왜? 얘 1개, 얘가 2개가 있으니까. 탄소 원자 1개 대 산소 원자 1개의 질량비는 탄소가 6번이었으니까 12, 산소는 8번이니까 16. 약분하면 3대4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산화탄소 분자를 구성하는 탄소 원자와 산소 원자의 질량비는 산소 원자가 2개가 있으므로 개수를 곱해줘야겠죠. 따라서 3대8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물과 과산화수소를 구성하는 원자의 개수비와 질량비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이해가 안 된다면 교무실로 찾아오세요. 아래에 나가는 볼트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일정 성분비 법칙에 해당되는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질량비에 관한 설명으로 OX를 하라고 합니다. 일정 성분비 법칙은 혼합물이 아닌 화합물에서만 성립이 가능하고요. 화합물에서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는 까닭은 그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자들이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은 모두 구성원소의 질량비가 서로 다릅니다. 2번 볼게요. 수소와 산소의 혼합기체에 전기불꽃을 일으켜준다고 합니다. 수소와 산소가 만나 물을 만들어내는데요. 이렇게 되고 결합하는 비율은 1대8이란 걸 우리가 책에도 있고요. 배웠어요. 자, 여기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1번 실험 보면 0.12g의 수소가 있고 1.2g의 산소가 있어요. 반응하고 났더니 남은 기체가 산소가 0.24g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반응한 산소의 양은 얼마예요? 0.96이 되겠죠. 그럼 수소는 전부 반응했다고 하니까 0.12가 될 것이고 얘네들의 비율을 따지면 1대8이 됩니다. 아래 역시 해당 내용 정답을 적어보면 0.24, 1.92, 0.38, 2.88. 자, 결국 반응한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1대8이라고 적을 수가 있고요. 수소가 1이고 산소가 8이면 물은 9가 됩니다. 따라서 수소가 5g을 쓰면 5, 8에 40g이 반응을 해서 물 5, 9, 45g이 만들어집니다. 아래 문제 볼트 3번, 볼트 관련된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화학 반응을 화학 방식으로 나타내시오. 자, 볼트는 B가 이렇게 있으니까 B가 2개가 있구나. 미안합니다. B 하나가 2개가 있고요. 자, 너트는 7개가 있대요. 7너트. 그런데 화합물을 보니까 B 하나에 너트가 3개가 들어가 있네요. B 하나에 너트가 3개가 있어요. 근데 얘가 2개가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너트가 1개가 있으니까 실제로 반응한 애들만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6이라고 적을 수 있겠죠. 앞에 숫자들을 약분하면 B 플러스 3에는 BN3라고 적으면 되겠죠. 따라서 볼트 하나와 너트 하나, 지금 BN3를 구성하는 질량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즉 볼트는 3g, 너트 하나는 1g이래요. 3 해서 1대1입니다. 3번 볼트 20개, 너트 30개를 이용해서 최대한 만들 수 있는 BN3의 개수는 하고 나타나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하나의 화합물을 만들기 위해서 너트가 3개씩 필요해요. 볼트는 1개가 필요하고요. 최대로 만들 수 있는 거는 볼트가 10개, 너트 30개를 써가지고 10개에 해당하는 화합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림은 구리와 산소가 반응해서 산화구리가 생성될 때 질량관계를 나타낸 것이래요. 산화구리 30g을 얻으려고 한대요. 결합한 건 4대1이란 걸 알 수 있고요. 따라서 5의 비율로 산화구리가 만들어집니다. 30g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30g일 때 필요한 산소의 양은 얼마가 될까요? 1에 해당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6g이 정답이 됩니다. 문제 5번, 정답은 5번이에요. 자, 세 번째 법칙인 이제 기체 반응 법칙을 보도록 할게요. 자, 기체의 반응은 질량을 측정하는 것보다 부피를 측정하는 게 사실 훨씬 간편합니다. 하지만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기체의 부피가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만 이 기체 반응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근데 이때도 보게 되면 해당되는 개수들의 비, 즉 2대 1대 2로 일정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앞에 있는 개수와 동일합니다.
자, 우리가 볼 때 문제. 기체 사이의 반응에서 부피 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을 보라고 하네요. 수소기체 40ml를 충분한 양의 산소기체와 반응시키면 수증기 40ml가 만들어진대요. 실제로 해당되는 걸 보게 되면 수소기체가 40ml래요. 그러면 이에 해당하는 비율인 역시 수증기도 40ml가 만들어집니다. 정답은 5. 수소기체 50ml와 염소기체 30ml를 쓴다면 염화수소기체는 이에 해당하는 비율인 30의 2배인 60ml가 만들어지겠죠. 자, 3번 암모니아 기체를 생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암모니아가 80ml인데 질소 부피는 1에 해당하는 비율이니까 40에 해당되는 거. 정답이 맞겠죠. 자,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기체 반응 법칙을 원자설의 모형으로 설명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한번 쭉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세요. 자, 해당되는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프린트 문제풀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